자, 안녕하세요. 정준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할 강의 내용은 작은 자금, 소액으로 투자해서 꼬마 빌딩의 주인이 되는 그러한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눠볼 겁니다. 첫 번째 내용은 작은 자금으로 종잣돈을 마련하기 위한 전략을 얘기할 건데요. 자, 여러분들이 보실 때 왼쪽 어떻습니까? 날씬하죠. 좋습니다. 날씬하고 그런 분인데 처음에는 아마 좀 살이 찌셨었나 봐요. 그래서 바지가 지금 청바지가 크네요. 자, 이런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보시는 화면처럼 배가 나와가지고 살이 찌신 거죠. 그래서 그 전에 입었던 옷이 맞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부동산 투자도 내 몸에 맞는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제가 사진을 넣었는데요. 자, 부동산 투자도 나에게 어울리는 투자를 해라 라는 내용을 제가 그림을 보여드렸고, 오늘 내용 중에 가장 이제 핵심은 작은 자금으로 정부의 정책과 정보에 의한 안정적인 투자를 초급 단계에선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드릴 거고, 두 번째 영상에서는 어떤 지역이나 매물에 상관없이,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하고 상관없이 지역과 매물을 잘 선택하고 투자자의 어떤 스킬이 있다면 시장이 안 좋아도 충분히 이익을 볼 수 있죠. 그 부분을 두 번째 시간에 얘기할 거고요. 세 번째는 똘똘한 건물, 평생 가져갈 건물 플러스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차익형 매입해서 분산 투자를 해라. 이게 이제 세 번째 영상입니다. 네 번째 영상은 수요자가 아닌 공급자가 되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수요자라 하면 어떤 부동산에 있는 물건을 매수하는 분들을 수요자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얘기하는 공급자는 이러한 매물을 공급하는 부분을 얘기합니다. 즉 말해서 이제 부동산 투자의 가장 꽃이 시행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네 번째 영상에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죠. 앞서 얘기했던 소액. 소액을 뭐 개개인마다 다를 겁니다. 어떤 분은 1,000만 원, 2,000만 원일 거고, 어떤 분은 자금을 많이 갖고 있는 분의 입장에서는 좀 더 많은 그러한 투자금이겠죠.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과 정보에 의해서 안정적인 투자를 하자, 이 부분을 보여드리면, 자, 그러한 자금으로 어떤 전략을 짰으면 좋겠냐? 서울을 제외한 경기, 인천에 지역적인 어떤 특색을 봐야 되는데, 자, 아파트는 경기 인천과 서울은 다세대 정도, 이제 작은 자금이니까 다세대 정도의 이제 전략을 보시면 되겠는데, 전략은 경기와 인천은 전세가 대비 매매가가 좀 저렴한 곳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자금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죠. 이런 지역의 아파트를. 자, 시기는 2020년 하반기 이후에 계약 해지분. 이 계약 해지분이라는 거는 미분양이 아닙니다. 그러한 어떤 계약 해지분. 여유 자금은 5천만 원 전후로 장기적으로 전세가가 올라서 매매가가 오를 수 있는 이러한 지역들을 선택하면 좋겠다라는 특징이 있고, 서울 같은 경우에 어떤 소형주택을 매입할 때는 유명한 지역이 있고 유망한 지역이 있을 겁니다. 자, 유명한 지역은 어딜까요? 뭐 강남권을 보통 얘기하고 용산, 뭐 성수 이런 지역을 얘기하겠죠. 이러한 지역은 안정성에 무게감을 둔다면, 그 외의 지역은 서울에도 계획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이러한 지역에 차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유망한 지역들, 이러한 지역으로 이제 나눠질 거고요. 자, 이러한 지역은 아파트가 아닌 다세대의 연립을 작은 자금으로 갭 투자를 하는 것이죠. 매도 타이밍에 이제 수익형으로 가능한 매물을 노려라. 이 이유는 전세를 놓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제 전세가 대비 매매가가 올려주는 그러한 투자를 하지만, 나중에 우리는 이제 매각을 하게 되죠. 매각을 할 때 과연 내가 매도인인 입장에서 사줄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거든요. 이분들은 월세를 받기 위해서 수익형을 원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매각할 때는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을 매각할 거니까요. 자, 이러한 매물들을 노려라. 향후에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선호도는 계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드린 거고, 자, 이때 자금은 가급적 1억 원이 넘지 않는 투자를 해야 나중에 매각하기가 용이하겠죠. 호재 지역의 초기의 투자로 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매매가가 상승할 수 있는, 앞서 얘기했던 호재 지역이라 하면 뭐 기본 계획, 뭐 이러한 생활권 계획지구 이러한 곳들이 상당히 개발 이슈가 있는 곳들이 있는데, 이러한 지역이 호재가 있어서 개발에 대한 어떤 발표가 된다면 지가는 상당히 많이 상승할 겁니다. 이러한 전략을 노리는 것이죠. 자, 이쪽 페이지에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입니다. 수도권과 수도권 외곽, 또 지방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수도권에서 서울에서 가까운 곳들은 뭐 공급은 수요에 비해서 적습니다. 즉 수요가 많다는 것이죠. 그 외 외곽 지역들은 주택을 기준으로 해서 미분양의 원인들이 좀 발생을 하는데요. 이러한 지역들의 미분양 원인은 지방의 중소형 이러한 도시들은 아무래도 저출산과 인구가 계속적으로 감소를 하고 있어요. 따라서 이제 이러한 곳들은 인구가 감소하면서 일자리는 서울에 있기 때문에 서울로 도심 회귀 현상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하죠. 그래서 인구가 유출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 빈집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지역들의 이제 전망을 좀 보면 지역도 굉장히 양극화가 될 겁니다. 어떤 지역은 수요가 많고 어떤 지역은 수요가 적고 이러한 양극화는 지속적으로 발생할 거로 보여지고요. 또 서울 등 좀 광역도시라든가 특별시 같은 지역들은 제외한다면 나머지 지역들은 좀 약간 심각하게 미분양 또 계약 해지분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자, 지방에 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은 공급이 많기 때문에 좀 빠른 시간 안에 처분하는 쪽이 옳다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내가 5년 정도의 장기적인 목적으로 5년 이상을 내가 기다리겠다, 이런 분들은 5년 후에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이제 얘기를 좀 정정하면 향후에 5년 후에 투자자가 그때까지 이제 좀 버틸 분들은 좀 매입해도 좋으나 그 기간이 아니라면 매각하시는 게 좋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고요. 자, 수도권의 미분양 주택의 추이를 볼게요. 자, 국토교통부의 자료인데요. 5,000세대 정도 19년 12월에 됐던 미분양이 3,600세대, 약 한 1,400세대 정도는 경기권 같은 경우는 미분양이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인천은 960세대에서 480세대로 미분양이 이제 떨어지는 걸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서울은 미분양이 적죠. 150세대에서 110세대로 미분양이 이제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그래프를 볼 수 있고요. 또 그 옆에 있는 그래프는 전국의 이제 미분양인데 2020년 2월 달을 기준으로 한 겁니다. 2월 달을 기준으로 해서 전국의 미분양에 대한 현황인데, 앞서 보셨던 것처럼 서울은 100세대 정도, 인천, 경기 이렇게 볼 수 있고, 또 이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곳들이 대표적인 이제 미분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광주 같은 경우가 상당히 미분양이 적은 걸로 2월 달에는 볼 수 있죠. 자, 규모별 현황. 여기서 보시면 60제곱미터 이하가 있고 중형인 60에서 85 초과 이렇게 나눠봤을 때 2월 달은 미분양이 많은 게 중형까지 이제 24평형에서 34평형 정도가 미분양이 좀 많은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대형, 중형 이런 지역들이 미분양이 좀 순서대로 많이 보이네요.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자, 수도권 미분양 감소 원인은 서울과 서울 인근, 경기 이런 곳들은 미분양이 이제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 이외의 수도권 미분양이 좀 발생할 것으로 보여진다. 서울 등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서울 같은 경우 미분양이 상당히 적은 모습을 볼 수 있다. 이건 역시도 계속적으로 서울은 미분양은 감소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소액으로 투자를 할 건데, 소액으로 투자할 분들 입장에서는 어떠한 전략을 짜면 좋겠느냐. 특히나
작은 자금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파트는 서울에서는 좀 힘들기 때문에 연립이라든가 소위 말해서 빌라 이런 지역에 투자를 하는 포인트를 좀 잡아야 되는데요. 이런 포인트는 첫째, 미래가치, 가급적 소액, 희소성 이렇게 세 가지 특징을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하고 싶고, 이러한 어떤 포인트를 잡는다면 빌라나 연립을 투자해도 충분한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미래가치 기억해 두시고, 또 가급적이면 소액, 그리고 희소성, 이 세 가지를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자, 미래가치가 있다. 굉장히 좀 추상적입니다. 미래가치가 있다. 미래가치가 있다. 좀 뭐죠? 미래가치는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들을 얘기하죠. 대체적으로 어떤 제가 다음번 기회가 될 때 이런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들을 설명드릴 건데요. 오늘은 이제 개발 호재. 이 개발 호재와 같은 말은 일자리가 창출이 된다. 이러한 지역들이 이제 개발 호재가 있는 것이죠. 이주 수요라고 이제 제가 써놨는데, 이주 수요는 뭘까요? 좀 어려운 얘기인데 관리 처분 단계라는 이런 단계 얘기를 드릴 수 있는데, 이 관리 처분이라는 단계만 얘기해도 굉장히 좀 복잡하거든요. 단순하게 관리 처분이라는 어떤 개발 계획이 개발 단계, 그러니까 뭐 추진이 뭐 조합 설립인가 사업 시행인가 뭐 이런 게 있는데, 그 중에 이주라는 거를 하기 전 단계가 관리 처분 단계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이주하기 전 단계에 우리가 전략적으로 매입한다면 상당히 유리한, 또 투자를 잘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되고요. 세 번째는 교통에 대한 개선입니다. 뭐 여러분들 잘 아시는 GTX라든가 지하철 연장, 뭐 이러한 부분들은 아무래도 호재가 분명히 있죠. 미래가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개발 호재, 이주 수요, 교통 개선, 이러한 것들만 잘 선택한다면 여러분들도 소액 투자, 연립 다세대를 투자할 때 성공적인 투자가 될 건데요. 미래가치가 있는 부분뿐만 아니라 제가 앞서 얘기할 때 가급적 소액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왼쪽 편은 좀 깨끗한 신축입니다. 신축이고 오른쪽은 이제 구축이죠. 동일하게 매매가는 3억이라고 보자고요. 동일하게 3억이라고 볼 때 3억이라는 금액의 신축 같은 경우는 전세 가격이 상당히 높을 겁니다. 지역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2억 5천 정도의 전세가가 가는데, 이러한 지역은 한 5천 정도 투자만으로 충분히 가능하죠. 자, 그 옆에 있는 좀 노후된 구축 같은 경우는 3억 정도 똑같이 매매가일 때 전세가가 뭐 한 2, 30년 되면 전세 가격이 낮겠죠. 그러면 한 1억 정도 갈 텐데, 이럴 경우에는 실투자 금액은 2억이나 되는 것이죠. 동일한 3억의 동일한 지역, 그러니까 동일한 지역에 가급적 소액을 투자하라는 얘기는 뭐 강서권과 강남구 이렇게 비교하는 건 아니고요. 강남구 안에서 또 어느 뭐 청담동이면 청담동 이런 안에서 동일한 지역에서 어떤 친구를 매입할 때 투자금이 적게 먹히느냐, 이때는 신축을 선택해라. 왜? 투자 자금이 적게 들어간다는 건 그만큼 유리한 부분들이 생깁니다. 쉽게 얘기해서 개발은 해야 하기 때문에 개발을 하기까지는 큰 돈이 여기처럼 2억 묶이는 것보다 5천 정도로 묶여서 넣어놓고 기다린다면 충분히 가격 상승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생겼을 때 좀 쉽게 매각하고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자, 희소성 얘기 아까 했습니다. 세 번째로. 희소성은 뭘까요? 또 어떤 지역에 빌라를 공급을 했는데 많이 공급되어 있는 곳들은 희소성이 없겠죠. 그러나 많이 공급되지 않은 곳은 희소성이 있겠죠. 자, 여기서 보면 6군데의 지역을 보시게 되면 이제 건대 쪽 인근은 신축이 7건, 뭐 청담동 이런 지역들도 한 7건, 일원동도 8건. 기준에 따라서 이제 잡은 거고요. 일정한 기간을. 그러나 이제 아래쪽 봐서 양재동 같은 경우는 54건, 방배동은 145건, 서초동 인근은 신축이 77건. 위와 아래를 비교하면 10건대가 안 되는 곳과 100건대에서 100건이 넘는 그런 신축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는 한 개가 아니라 한 동을 얘기합니다. 자, 이거는 일정 시간인 17년도 1월 1일부터 19년도 3월 8일까지에 제가 조사했던 자료인데요. 이렇게 조사를 했더니 청담동이 11건 정도 되더라고요. 서초동 같은 경우 116건, 역삼동 65건,
그 다음에 방배동이 215건이 이 사이에 신축을 하게 된 동에 한 동, 뭐 한 동만 해도 10세대는 충분히 이상은 되겠죠. 그러면 청담동과 뭐 청담동이 일단은 이 당시에는 1등으로 희소성이 있고 그 다음에 어딘가요? 역삼동이네요. 2등, 서초동 3등, 방배동 4등. 이렇게 희소성으로 볼 때는 공급이 적은 곳. 자, 공급이 적은 곳은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공급이 적은 곳은 시장은 늘 떨어질 수도 있고 오를 수도 있겠죠. 자, 여기에 이제 투자하신 분들은 개발에 대한 이슈나 전세가가 높아서 갭 투자금이 적거나 무언가 이제 호재거리를 생각해서 투자를 하셨을 텐데 시장이 떨어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올 수 있는 물건들은 적을 겁니다. 희소성이 있는 곳은. 나올 수 있는 곳은 많겠죠. 나올 수 있는 매물이 매도 물건이 많다는 건 경쟁적으로 가격이 떨어질 수 있는 그러한 단점들이 생긴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제 희소성이 있는 곳을 투자를 하면 좋다. 자, 여기까지 이제 작은 자금으로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린 건데, 자, 작은 자금의 투자는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미래가 가치가 있는 곳에 차익형으로 가든지, 즉 수익형이 아닌 시세 차익을 볼 건지, 또 이런 시세 차익을 보기 위해서는 첫 번째 미래 가치가 있어야 된다. 두 번째 가급적이면 동일 지역에 소액으로 투자해야 된다. 세 번째는 희소해야 된다.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신다면 충분히 소액 투자도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첫 번째 시간에 얘기를 나눈 거는 가급적 내 몸에 맞는 투자를 하자. 그럴 때 작은 자금으로 좀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키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안정성에 정부 정책과 정보에 의한 투자를 하자. 이런 부분에 대한 얘기를 나눴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작은 자금으로 투자할 때는 안정성에 무게감을 두시고요. 다음번 2탄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종잣돈을 만들었을 때 어떤 투자 전략을 하는 게 좋은지 또 강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